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우승 소식이 아닙니다. 오늘은 왜 안세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세계 1위입니다. 이미 모든 걸 이뤘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 배드민턴 연맹 BFF는 안세영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미 최고지만 여전히 완벽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 여러분,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정상에 오른 선수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멈추지 않음이 지금 여자 배드민턴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2026 인도 오픈. 결승전 상대는 중국의 왕즈이, 세계 랭킹 2위. 결과는 2대 0 완승. 점수는 21대 13, 21대 11. 경기 시간은 40분 남짓. 이건 접전도 이변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준의 차이였습니다. 이 우승으로 안세영은 인도 오픈 2연패, 통산 3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왕즈이와의 상대 전적은 18승 4패. 최근 맞대결만 놓고 보면 10연승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건 라이벌일까요? 아니면 이미 넘을 수 없는 벽일까요? 세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안세영을 배드민턴계의 나달이라고 불렀고, 미에프 공식 중계진은 타이거 우즈가 필드에 들어설 때의 압박감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칭찬을 넘어선 경계 선언입니다. 안세영이 등장하는 순간 경기는 이미 다른 규칙으로 시작된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일까요? 왜 수많은 정상급 선수들이 안세영 앞에서 무력해질까요? 왜 상대는 점수를 내도 기뻐하지 못하고 따라잡아도 희망을 느끼지 못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안세영이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경기를 설계하는지, 왜 상대의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버리는지, 그리고 왜 그녀 자신조차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말하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안세영의 강함이 단순한 기술이나 체력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기준의 차이에서 나온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기는 스포츠 247입니다. 이 분석이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만족을 모르는 여제 안세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톤, 같은 구성, 같은 드라마 뉴스 스타일로 바로 도안 2 이어서 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세영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수비가 미쳤다. 가만 체력이 말이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지금의 안세영을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안세영은 더 이상 수비형 선수도 체력형 선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경기를 설계하는 선수입니다. 이번 인도 오픈 결승을 자세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반복됩니다. 왕즈이가 강하게 공격을 시도합니다. 스매시를 때립니다. 각을 노립니다. 그런데 안세영은 절대 급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박자, 반 박자 늦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결과는 늘 같습니다. 셔틀콕은 정확히 다시 넘어옵니다. 그리고 랠리는 다시 길어집니다. 이 순간부터 상대는 혼란에 빠집니다. 분명히 좋은 공격이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지? 이번엔 결정타였는데 왜 또 받아내지? 여기서부터 경기는 기술 싸움이 아니라 멘탈 싸움으로 바뀝니다. 안세영의 진짜 무서운 점은 상대에게 이길 수 있다는 감각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수를 주더라도 흐름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 결승 1게임이 그랬습니다. 왕즈이가 13점까지 따라붙었을 때 잠깐의 기대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안세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속도를 올립니다. 연속 득점. 그리고 게임 종료.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안세영은 항상 상대가 이제 해볼 만하다 라고 느끼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순간을 가장 잔인하게 끊어냅니다. 그래서 상대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 역시 안 되는 경기였구나. 이 감각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경기에서는 시작부터 몸이 굳습니다. 공격 선택이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손이 떨립니다. 중국 언론이 말하는 안세영 공포는 바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기술이 무너지기 전에 의지가 먼저 무너지는 구조, 이 구조를 만든 선수가 바로 안세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경기 운영은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완성된 경기 설계는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안세영의 뒤에 있는 한 사람, 그리고 그녀를 지금의 선수로 바꿔놓은 챔피언의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뉴스 드라마 톤, 같은 분석 흐름으로 바로 도안 3 이어서 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안세영이라는 선수의 뒤에 숨겨진 설계자, 그리고 그 설계가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세영의 경기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한 시점, 많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한 이름을 언급합니다. 바로 이현일 코치입니다. 한때 세계 무대를 호령했던 남자 단식 세계 1위, 셔틀콕의 마술사라 불렸던 그가 이제는 코트 위가 아닌 코트 밖에서 또 하나의 세계 최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변화의 시작이 코치의 지시가 아니라 선수의 요청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안세영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비만으로는 더 이상 정상에 머물 수 없을 것 같아요.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공격이 필요해요. 이 한 문장이 모든 훈련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현일 코치는 안세영만을 위한 맞춤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른바 챔피언의 청사진이 만들어진 순간이죠. 첫 번째 변화는 공격의 질이었습니다. 무작정 세게 치는 공격이 아니라 랠리 끝에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결정타의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훈련. 두 번째는 신체 설계입니다. 파워를 얻기 위해 체중과 근육을 무작정 늘리는 대신 지금의 수비 능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폭발력을 끌어올리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선수의 태도였습니다. 이현일 코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세영은 지시를 듣는 선수가 아니라 이유를 이해하려는 선수다. 훈련 하나, 전술 하나를 제시하면은 그 의미를 묻고 직접 시험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세영은 단순한 실행자가 아니라 경기를 함께 설계하는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안세영은 코치의 전술을 따르는 선수가 아니라 코치와 함께 전술을 완성하는 선수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맞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완성된 선수라면 과연 압박은 없을까요? 모든 상대가 분석하고 모든 무대에서 견제받는 공공의 적이 된다는 것. 다음 파트에서는 세계 1위가 짊어져야 하는 왕관의 무게와 그 압박을 안세영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흐름 그대로 도안 파일 이어서 갑니다. 톤은 유지하고 긴장감은 더 올립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정상에 오른 뒤에야 시작되는 가장 외로운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1위가 된다는 건 더 이상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기는 순간부터 모든 화살은 오직 한 사람, 안세영에게 향합니다. 투어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이제 더 이상 우승을 꿈꾸는 게 아닙니다. 안세영만 잡자 그 한 가지 목표로 코트에 들어섭니다. 상대는 이미 그녀의 경기 영상을 수십 번, 수백 번 돌려봤습니다.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떤 상황에서 실수가 나오는지, 심지어 숨을 고르는 타이밍까지 분석합니다. 이게 바로 세계 1위가 감당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기든 지든 항상 연구 대상이 되는 자리, 보통의 선수라면 이 압박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실수 하나에 더 민감해지고 평소라면 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세영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나를 이기려고 나온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 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말의 무서운 점은 두려움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도 않습니다. 경쟁 자체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안세영에게 압박은 부담이 아니라 전제 조건입니다. 세계 1위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스스로 규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경기 중 상대가 분위기를 끌어올려도 그녀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점수를 잃어도 몸이 무거워 보여도 경기의 설계 자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정상에 잠깐 오른 선수와 시대를 지배하는 선수의 차이입니다. 모든 시선이 쏠릴수록 안세영은 오히려 더 단순해집니다.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해야 할 선택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결국 상대를 먼저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완성된 선수조차 스스로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왜 안세영이 이미 최고인데도 완벽을 향한 갈망을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그 집요함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안 5, 마지막 파트입니다. 정리와 여운을 남기는 방향으로 이어갑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이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왜 멈추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세계 1위, 연속 우승, 압도적인 승률, 숫자만 보면 더 바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안세영은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다. 이 말은 겸손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녀의 인터뷰를 자세히 보면 늘 같은 결이 반복됩니다. 결과보다 과정, 우승보다 경기 내용. 실제로 인도 오픈 이후에도 그녀는 승리를 즐기기보다 놓친 장면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조금 늦었던 발, 선택이 애매했던 랠리, 더 줄일 수 있었던 체력 소모. 이게 바로 안세영의 무서운 지점입니다. 세상이 칭찬할수록 그녀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집니다. 보통의 챔피언은 정상에 오르면 방어를 시작합니다. 기록을 지키고 이미 이룬 것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다릅니다. 그녀는 지키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늘 다음 단계를 상정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상조차 그녀에겐 변명이 아니라 진화의 재료가 됩니다. 몸이 불편한 순간에도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힘으로 누르지 않고 구조로 이기는 방법을 익힙니다. 이렇게 쌓인 경험이 지금의 안세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그녀는 아직 20대 중반입니다. 전성기의 끝이 아니라 전성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더 노련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완성형 선수로 진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누가 안세영을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안세영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한 선수의 커리어를 보는 게 아니라 한 시대의 시작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